2023년 SBS 하반기 최대 기대작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유니버스티켓의 온라인 제작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소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작 발표에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저희가 출연자 스케줄 그리고 제작 일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생중계가 아닌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8일 오후 6시 5분 유니버스티켓이 첫 방송됩니다. 유니버스티켓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를 써내려온 SBS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초대형 걸그룹 오디션으로 이미 모집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82명의 참가자 중에 최종 선발된 8인이 공동 제작사인 FNF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악동 뮤지션 이하이 등 국내외 음원 시장을 장악한 실력파 아티스트를 배출한 SBS에서 선보이는 최초의 걸그룹인 만큼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니버스티켓 온라인 제작 발표에는 저희 유니버스티켓의 심사위원이자 참가자들의 멘토가 되어줄 유니버스티켓 아이콘 일명 유니콘 5분과 그리고 PD님 2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유니버스티켓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와. 저희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고 오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매니아로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PD님.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재밌다.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이미 또 저희 유니콘 분들이 누구누구 얘기하면서 또 애정이 가득 담긴 또 멘트들을 해주셔가지고 벌써부터 많은 또 정이 쌓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유니콘 5분과 또 이환진 PD님 그리고 유하 PD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저희 리안 씨부터 차례대로 저희 제작 발표 시청 중이신 더 시청자분들과 기자님들께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리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K-팝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라치카의 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효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정 씨. 네,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나 씨. 네, 안녕하세요. 윤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도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K-팝 작곡가와 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아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디님. 네, 안녕하십니까. SBS 이완진 PD입니다.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아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유하 PD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마쳤고요.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사전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궁금증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과 함께 유니버스 티켓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아무래도 PD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프로그램 기획 의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유니콘 5분 섭외 계기라든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버스 티켓은 사실은 뭐 아이돌 오디션은 뭐 요즘에 너무 대세 중에 대세라 사실은 가장 뜨거운 산업이기도 하니까 뭐 당연히 방송사도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FNF 엔터테인먼트 최재호 대표님이랑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컨셉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일종의 선언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선에 이제 저희가 모인 소녀들의 숫자가 82명이에요. 네. 거기에 국가 번호거든요. 한국의 국가 번호가 80인데 저희가 영화 하면 헐리우드로 가잖아요. K-팝을 할 거면 한국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K-팝의 중심은 한국이고 서울이다라는 데서 출발한 프로그램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걸그룹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정말 많은 소녀들이 K-팝의 꿈을 꾸고 정말 중국의 저 시골 마을에서부터 정말 서울의 강남구까지 모든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각기 다른 세상에서 하나의 꿈을 향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번 그들한테 기회를 주자. 티켓을 줘보자. 그래서 시작된 거고 저희의 유니버스는 그런 꿈을 응원하는 데뷔의 세계고 그 세계로 초청하는
티켓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티저에서도 우리들의 꿈을 티켓팅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군요. 네, 저희는 투표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는 투표도 좋지만 아이들이 꿈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의 티켓을 여러분들이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대받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게 티켓이잖아요. 네. 비행기 티켓, 영화 티켓처럼. 그래서 그런 티켓을 좀 선물해 주십사 하는 의미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유니콘들은 우리 유니버스의 아이콘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꿨을 때 한 번씩은 동경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의 설명을 드리면 우리 리안 씨는 춤 좀 춘다는 사람들은 연습실 바닥에 발을 대본 사람들은 누구나 동경하는 퍼포먼스. 디렉터의 한번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거나 앞에서 춤을 선보일 수 있는 게 꿈인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말할 것 없이 소녀시대는 아우. 뭐 소녀시대의 효연이죠. 그리고 효연 씨도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사실은 거의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뭐 늘 최상단의 위치에 계시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세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세정 씨 저는 K-팝 스타 2 때 만났던 인연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막내 PD고 지원자로 만났었는데 그때부터 서로 꿈을 응원했던 사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런 네. 되게 기념비적인 네. 아이돌 오디션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걸그룹 뭐 솔로 가수뿐 아니라 연기로도 이렇게 팔방미인 올라운더의 상징과도 같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상당히 아우. 나날이 리즈를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럼요. 매일매일이 리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는 뭐 보컬의 아이콘으로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 앞에서 노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데뷔하셨고 시작부터 국제적이셨고 그럼- 지금까지도 국제적인 우리 뭐 보컬의 독보적인 존재이시고 그리고 우리 아도라 씨는 혜성같이 나타난 우리 또 K-팝의 뜨거운 프로듀서시고 그럼요. 우리 프로듀서 아이콘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5분을 섭외하는 게 약간의 저희의 퍼즐의 시작이자 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이분들 앞에 선보일 때 뭐 부모의 마음 좀 떨리기도 하지만 네. 칭찬을 들어도 좋고 혼이 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뭐 섭외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네. 제가 정말 팬입니다. 약간의 덕심과 함께 섭외를 하셨다. 성덕이죠, 성덕. 성덕이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비하인드까지 들어봤는데 저희가 뭐 섭외 계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이 5분의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은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리고 처음에 딱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리아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제안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 퍼포먼스 퀸, 라치카의 중심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가 조금 혹해서 좀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제가 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되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현장감에서 느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제의가 와가지고 또 현장에서 함께 즐기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뭔가 또 이제 마스터로서의 역할도 해보셨으니까 또 경험이 네.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우리 효연 씨도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제 직업이기도 하고 연습생부터 데뷔 과정, 그다음에 걸그룹 활동까지 직접 경험도 하고 또 많은 걸그룹 후배들도 많이 옆에서 봤고 해서 좀 보는 눈이 뛰어나다고 제 스스로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진심으로 걸그룹 이제 최고의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함께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세정 씨도 또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사실 제일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좀 오히려 부담감이 컸는데 점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도 같은 오디션 출신이었고 오히려 가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평가를 하고 뭐 친구들에게 뭘 가르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고 또 하나는 저에게 또 초심이란 걸 다시 깨우쳐주는 친구들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그 친구들의 뜨거운 마음을 눈앞에서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두 가지 마음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유나 씨도 또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앞에서 다 아름답고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정말 본심을 그냥 얘기하면 사실 지금 앨범 준비하느라 내 코가 석잔데 누구의 인생을 지금 뭐 가타부타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지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를 하실 때도 뭐 안 하겠지만 너 성격에라고 하셨는데 들어버린 게 있어요. 참가자 중에 제가 아는 분이 두 분이 나오시고 진현주 참가자가 저희 회사 소속이고 그리고 또 한 명 은채라는 참가자 네. 이은채라는 참가자가 저의 별의 조각 뮤직비디오에 네네. 출연을 해주셨던 여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두 이름을 듣고 나서는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건 응원하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첫 촬영에 임하게 됐고 네. 그 촬영에 임하면서 그 친구들과 또 수많은 소녀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의 사연들을 보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몰입이 돼서 네네. 빠져나오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앨범 준비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인생이 너무 힘드네요.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제 필드에서 하고 있어야 또 그 친구들에게 설득력이 그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유나 씨 앨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두 참가자들한테 또 그렇게 또 가혹한 평가와 그게 또 아낌없는 질책을 줘서 정말 공정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는 것에서 애정은 다 표현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나머지는, 예. 이미 이제 유나 씨가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애정을 표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도라 씨 얘기도 들어볼까요? 아, 네. 저도 이제 유나 선배님처럼 굉장히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실 이제 제가 그때 정말 모든 게 고픈 상황이었어요. 나도 활동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제의를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막 어필을 했어요. 저는 연습생도 해봤고 이제 작곡가도 해봤으니까 평가를 보는 입장도 되어봤고 이제 하는 입장도 해봤다. 나에게 맡겨달라. 막 제가 오히려 막 약간 어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막상 촬영을 하게 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책임감이 막중해지고 조금 오히려 그때서야 조금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진짜 진심을 다해서 조언하고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도라 씨의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응원을 하고 또 앞으로의 모습도 또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유니콘 5분이 심사를 이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하셨을 때는 각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세정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본인의 매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 모습을 최대한 많이 기억해뒀다가 얼만큼 발전했는가도 많이 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정확히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팀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야기들도 최대한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면밀히 하나하나 좀 지켜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효연 씨도 말씀해 우선 주시면. 저는 댄스, 보컬 실력은 기본으로 갖춰 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무대 위에서의 본인만의 개성, 그다음에 딱 무대 섰을 때 아우라가 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끼도 많아야 되고 그런 나에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좀 위주로 해서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모든 걸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완벽합니다. 완벽한 멤버가 또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리아 씨도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세정 유니콘님과 효연 유니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심사 기준을 다 통틀어서 조금 저를 소름 돋게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되게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소름 돋게 만드는 친구 혹시 몇 있으셨는지 좀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도 생각나는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유니버스 티켓 함께 여정을 함께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나 씨도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고 싶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촬영을 하면서는 애티튜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무대 위에서 어차피 출발선상에 놓인 친구들이고
모두 다 재능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 재능을 얼만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애티튜드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각자의 어떤 심사 기준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도라 씨의 기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 앞에서 이미 다 도둑 맞아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세정님이랑 같은 의견으로 본인의 매력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많이 좀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눈길이 많이 가는 친구들을 좀 저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티저도 나오고 82명의 참가자들의 영상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짧게 보는데도 그 순간순간 시선을 끄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마 풀 영상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요즘은 이제 서로 인사하고 소개할 때 MBTI로 소개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5분이 모두 MBTI가 다릅니다. 네, 완벽하게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심사하면서 약간 성향 차이를 좀 느끼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궁금하기로는 일단 효연 씨랑 네. 유나 씨가 T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은 완전 T예요. F시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이 조금 더 냉철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유나 씨 어떠셨나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정말 튀셨어요. 정말 틴가요? 튀셨어요. MBTI가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예.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눈물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꽂고 있으면 옆에서 어머 어떡하니 얘 뭐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니 양쪽이 옆이 다 F잖아요. 자꾸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아니 저는 그러면 뭐 냉철한 사람인가요? 못된 사람인가요? 저도 애정이 있고 T도 웁니다. T도 울고 T도 그럼요. 애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운다고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면 또 다른 T인 우리 효연 씨가 생각했을 때 좀 이거 좀 다른데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뭔가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많이 냉철한 편이라서 드라마 보고는 굉장히 잘 울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좀 약간 화가 만약에 못하면 화가 나요. 아, 그런 면에서 내가 세정이가 좀 많이 울었거든요. 어. 공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럴 때는 좀 세정이는 여기서 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유나가 언니가 하는 말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세정인 여기서 울 수 있구나. 세정 씨 도대체 얼마나 우신 겁니까? 아니 울었어요. 아니 잘해도 눈물이 나고 못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다 속상하고 기쁘고 다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감정이입이 정말 잘 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공감해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F분들은 혹시 그러면은 F로서 이 T의 성향을 가진 심사위원 저희 유니콘 분들 이해가 안 됐다 했던 부분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F로서 T에게 느낀 감정을 얘기하면은 제가 하려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부담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유나 선배님 바로 옆에 앉아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살짝 제가 약간 아팠어요. 유나 선배님의 그 평가를 듣는데 자리 바꾸면 안 돼요, 효연 씨. 효연 씨 좀 우리 같이 붙어 있을까요? 왜 아프지? 제가 근데 살짝 아프다가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게 또 그냥 꿈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달린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냉철하게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되게 고마운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막 눈알 굴리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울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되게 밸런스가 좋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 보니까 딱 적절하게 F가 한 3분 정도 계시고. FT, 네, F입니다. 예. 일부러 자리 배치도 또 이렇게 하신 건지. 얻어 걸렸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좋은 위치였네요. 아 그러니까요. 배치. 그러면은 우리 유나 씨께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또 일본에서 데뷔를 하시기도 했고 어린 나이에 또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좀 외국인 참가자들의 마음을 더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해줬던 뭐 조언이라든지 혹은 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첫 녹화가 너무 오래전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외국에 저도 외국인 노동자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신분증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외국인 등록증이 있었어요. 네. 그 외국인으로 어느 필드에 와서 되게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이방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기서 뭔가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외국 국적의 친구들한테 다른 어떠한 뭐 조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 F이신 세 분은 뭔가 여기 왔으니까 그래도 멀리서도 왔는데 네. 좋은 추억 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네네. 같고 저는 뭔가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아.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렇죠 효연 씨?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좀 더 같아요. 떼도 될까요? 네.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일본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한 일본 참가자한테 일본 말로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본어 할 때 후두의 위치와 한국어 할 때 후두의 위치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어 후두가 뭐 어떻게 돼 있고 한국어 후두가 어떻게 됐으니까 너는 이걸 뭐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참가자가 정말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그걸 보고 저는 너무 느낀 게 아 이거는 유나 씨밖에 할 수 없는 그러네요. 정말로 조언이라 생각해가지고 얻어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는 또 그런 조언이다 보니까 진짜로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효연 씨한테도 또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뭐 올타임 레전드 아이돌 소녀시대의 또 멤버이셨고 또 솔로 가수로도 성공을 거뒀던 우리 효연 씨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가장 좀 기대하면서 조언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해주셨는지 그리고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근데 이제 이게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혼자 연습해서 혼자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많긴 하지만 이제 단체 미션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나 혼자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단체의 모습을 보면서도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단체로 그쵸 했을 때는. 맞아요. 그런 점과 그다음에 그룹 안에서 또 자신의 개성을 어떻게 뽐낼 수 있는지 또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참가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이 선택한 거에 있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말 아쉬움이 남지 않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잠을 그쵸. 안 자고 나서라도 안 자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매 순간순간 이 친구로 인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와닿는 얘기기도 하고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두 번 더 하자고 생각하는 우리 세정 씨처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세정 씨한테도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방금 전에 저희가 MBTI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 세정 씨가 어느 라디오에서 일할 때는 T고 혼자 있을 때는 F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아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는 걸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 중에도 F셨던 것 같긴 한데 어땠나요? 아 근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입장에서 자꾸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과정을 겪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너무 저도 같이 공감이 되니까 아 쓸데없이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네, F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뭐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계기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보면서 아 그때 당시에 좀 생각도 나시고 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물론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불태우겠지만 사실 지금 오디션장에서 불태우는 그 시기가 네. 가장
자신을 불태우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다시 생각해 보면 프로듀스 101 때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좀 멈칫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 오디션이라는 게 나 자신의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꼭 알고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이긴 하거든요. 다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지금 참가자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리안 씨한테도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수파 걸크러쉬 참가자에서 이제는 심사위원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걸그룹 오디션 심사위원이 된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참가자 입장이 돼봤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심사위원들을 봤을 때는 얄미울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자꾸 막 이렇게 카드 2개 같이 들어주고.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안 좋게 보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심사위원 입장으로 돼 보니까 좀 그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못했다고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조금 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교적 좀 많이 착한 심사위원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옆에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잘하면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또 그 우리 리안 씨의 또 리액션과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리안 씨는 참고로 그 진실의 겨드랑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별명이 있습니까? 무대가 정말 좋거나 애가 좋으면 무조건 이제 겨드랑이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거는 그냥 겨드랑이로 모든 말씀을 대변하셨던 적도 있어요. 마이크를 별로 안 들었어요. 겨드랑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횟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도라 씨한테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든지 나투데이라든지 정말 명곡들을 많이 함께 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유명한 프로듀서시기도 한데 이번 유니버스 티켓에서는 그러면은 약간 프로듀서로서의 모습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되게 유니콘이라는 자리도 하게 되면서 또 감사하게도 이제 앞으로 있을 미션에서 프로듀서로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 근래 계속 좀 밤을 새가지고 지금 살짝 멍한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미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 앞으로 있을 미션 곡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저희 PD님 따로 페이는 지급은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는 뭐 SBS는 미수는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심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또 PD님께 참가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참가자들의 구성이 좀 어떻게 됐는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종 선발된 8명의 어떤 활동 계획 같은 것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눈에 띄는 참가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걸그룹 글로벌을 무대로 할 걸그룹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한정되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걸그룹 출신이신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선공개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는 아무래도 전 다이아 네. 출신의 권채원 참가자가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권채원 참가자가 그 82명의 친구 중에 맏 언니예요. 어머. 네. 근데 사실 데뷔했을 때는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맏 언니가 되어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약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스트롯으로 먼저 얼굴을 알렸던 임서원 참가자가 네. 저희 막내로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참가를 했어요. 근데 임서원 참가자가 워낙 실력적으로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참가자라서 이 친구가 걸그룹이 됐을 때 또는 그룹이 됐을 때 모습은 조금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최종 8인의 어떤 활동 계획 같은 거는 이한지 PD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프리즘 이 티켓이라는 최종 8인의 그 데뷔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네. 제가 같이 제작하고 있는 FNF 엔터테인먼트라고 굉장히 그런 튼튼하고 그런 아주 건실한 네. 기업의 아주 그런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아마 글로벌 최고 수준의
트레이닝과 작업을 통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룹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고 계시죠? 아우 어디에 보고 계신지 모르겠죠. 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지금부터 저희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코어로 생각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걸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사전 단계 프로모션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프로그램은 당연히 저희의 모든 걸 갈아놓고 있고 그 후에도 이 아이들의 2년 반 그 이후의 활동을 위해서 엄청 큰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니까 아마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PD님이 이제 기억에 남는 혹은 좀 이제 주목해봐야 할 참가자를 또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유니콘 분들이 또 기억에 남는 참가자를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안 씨도 한 명 뭐 여러 명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젤리 덩카라고 되게 어느 나라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무대 중에 그냥 서 있었던 무대가 있었거든요. 그냥 뭔가 포인트로 이렇게 딱 서 있었던 그 아우라가 진짜 기억에 남아서 아직까지 기억에 계속 맴돌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아까 보니까 눈웃음이 정말 귀여웠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우리 효연 씨는 혹시 누구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을까요? 저도 근데 예쁜 사람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뭐 그렇죠. 그래서 젤리단카 기억에 너무 많이 남고 그 친구한테 오히려 막 바라게 돼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얼굴만으로도 물론 함께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실력까지 갖춰진다면 정말 많은 팬들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랑 정말 춤에서 와 했던 친구는 그 베이에람 친구. 네. 너무 잘해서 그 친구 또한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친구였어요. 맞아요.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대결 영상에서 봤는데 그냥 딱 한 몇 초 만에 이 친구 이러면서 이름을 적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기억에 남고요. 우리 세정 씨도요. 제가 많이 말하면 뒤에서 불리하시겠죠? 아니 뭐 겹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예람 양이 그 자매 맞나요? 예람 예서? 예람 하람 예람. 네. 람람. 네, 이 두 자매가 제가 봤을 때는 옛날 K-팝 스타 때 채연 그 친구들처럼 이렇게 자매 케미로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 기억에 나고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 일본 친구 코토코 양은 정말 알 수 없는 매력을 뿜뿜 뿜겨서 처음 무대에서 봤을 때도 저 매력은 뭘까 싶었고 끝나고도 생각나고 나중에 추후 인터뷰를 할 때에도 코토코 씨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 알 수 없는 매력은 진짜 헤어나오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유니버시티 캡 보면 그런 알 수 없는 매력, 오묘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더 심사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걸 맞아요. 실력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매력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걸까. 그쵸.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이 그 1화, 2화에서 화제를 또 몰고 오거든요. 아까 코토코 씨 같은 경우에는 탈색한 단발머리 그 맞습니다. 참가자분 맞으시죠? 예, 그분도 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나 씨가 또 기억에 남는 참가자 있으시다면. 지금 누가 잘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저는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뭐라고 했던 친구들만 기억나는 거예요. 참 때린 사람 잠을 못 잔다고 이런 마음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일본인 중에 필요하죠. 미나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 본인의 안에 있는 뭔가를 아직 잘 인지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친구. 그래서 저한테 보란 듯이 한번 복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는 있을 것 같은 영상적으로는 뭔가가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무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던 친구여서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말 못해준 기억만 계속 나네. 그리고 맏언니였던 다이아의 권채원 씨의
재도전이라는 의미에서 참 되게 뜻깊은데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친구들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아도라 씨가 또 네. 저는 또 도둑을 많이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뭐 네. 겹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는 눈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네. 저도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제 단카 씨랑 코토코 씨를 이제 인터뷰 때도 많이 말을 했었는데 저는 또 그 이후로 기억나는 친구가 이제 유나 선배님과 이름이 같은 박유나 친구가 기억이 좀 계속 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가 되게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친구가 팀에 있으면 좀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참가자들이 또 기억에 남는데 저도 기억에 남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해요. 물론 심사를 안 해가지고 아직 잘을 모르지만 그 비하인드 영상에 나온 투유 일본인 분들, 네, 그 유키노 씨랑 유 씨, 네, 두 분이 또 기억에 남더라고. 굉장히 귀여우셔가지고 어떤 또 그런 약간 막내미 같은 매력을 또 뽐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또 그 두 분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저는 아이돌 프로그램 매니아로서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자,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그러면 물론 약간 예상은 가는데 이 유니콘 분들 중에서 가장 냉철한 심사위원은 그러면 결국에 유나 씨인가요? 왜 예상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냉철해요? 근데 냉철이라기보다는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누구보다 또렷하고 명확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선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저 네네. 약간 좀 정확하게 딱딱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사실 참가자분들은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간이라서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나 씨한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오디션 여정에 참여하는 소녀들한테 힘이 될 만한 좀 팁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뭘 얘기를 한들 힘이 될까요? 너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 글쎄요. 앞전에 다른 유니콘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샤머니즘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큰 흐름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탈 수 있는 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각자 다 다른 타이밍을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본인의 인생의 흐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본인의 가지고 있는 뭐 잠재력과는 별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껍질을 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갈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떠한 모양새로 본인에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쓴 시간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시간들을 다 겪어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도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효연 씨한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연습생들을 저희 지금 보면서 참가자들을 보면서 과거에 이제 효연 씨를 좀 많이 떠올리셨다고 해서 그때 내 모습으로 지금 유니버스티켓에 참가자로 출연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점을 좀 어필하고 싶으신지. 어필이요? 네. 원래 본인한테는 되게 그 기준이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혼내고 싶기도 한데 혼나야 되니까. 근데 우선 어필, 나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우선 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댄스 실력을 계속 춤추면서 다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 있는 좀 보이스, 허스키한 보이스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다닐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우리 참가자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뭐 같이 이제 합숙을 한다든지 하면은 노래 소리와 춤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카메라 안에서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김세정 씨한테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얼마 전에 또 정규 앨범 내시기도 했고 이제 또 연극도 새로 데뷔하시기도 하잖아요. 두 가지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예능 촬영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라마와 예능
어떤 게 좀 더 어려우실까요? 예능이 더 어렵습니다. 아, 네, 드라마는 사실 저는 사실 열심히 하면 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디션 때도 훨씬 편했고 근데 예능 같은 경우는 어머나 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들이 제 앞에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능이 훨씬 더 한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건 오랜만에 예능 출연이시라고 네네네.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근데 또 우리 세정 씨가 뭐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또 솔직한 그런 모습들이 또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아도라 씨한테도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 이제 처음이시니까 네. 약간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 어떤 게 좀 부담이 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사실 저는 처음에 출연을 이제 결심하고 제 옆에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신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딱 확인하고 약간 에? 약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끝에서 있는 게. 그래서 그때쯤부터 내가 진짜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대중분들도 좀 나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연히 부담이 되게 컸었고 지금도 좀 부담이 큰 건 사실이어서 대신에 그만큼 제가 그동안 뭔가 훈련해오고 배워왔던 노하우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아도라 씨가 이 중에서 또 막내거든요. 예, 지금도 벌써 막내 그런 느낌이 뿜뿜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리안 씨한테도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역시나 또 저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유니버스티켓의 시그널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시그널송의 안무를 또 맡아주셨다는. 네, 저희 이번에 라치카가 함께 작업한 시그널송을 네. 그러면 그 안무 스포를 좀 해주신다면요? 간단하게 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깜찍한 안무가 또 느껴지는데 또 라치카 하면은 또 K-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완전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요. 각자 좀 이제 유니버스 티켓만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관전 포인트 같은 걸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도라 씨가 늘 마지막에 또 대답을 하셔서 힘들어하셨으니까 아도라 씨부터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또 막상 첫 번째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유니버스 티켓은 아무래도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좀 되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친구들이 저 멀리에서까지 한국에 날아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좀 저도 뭔가 세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뭔가 K-팝이 정말 조금 더 시장이 커지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배우러 오고 싶어 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윤하 씨가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글로벌 오디션인 만큼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K-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 그들로부터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로 또 접근해서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터지게 될지 어떻게 또 국제적인 K-팝이라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될지 저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정 씨. 연예계라는 곳이 사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다 빛을 발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노력을 유일하게 선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유니버스 티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가치가 나올 거라고 믿고 연습생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그 가치를 저희들도 봐줄 수 있는 유니콘 그리고 많은 티켓 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고 같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효연 씨. 저는 K-팝의 인기를 이제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그 현재 팬들로 인해서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는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게 정말 많은 나라에서
유니버스 티켓에 참여하라고 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영어로 나의 네. 실력을 어필한다던가 그런 송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K-팝만으로 정말 완벽한 한국어로 완전 이해하고 그거 춤도 노래도 뽐내는 게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K-팝의 열기와 열기를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리안 씨. 네, 이제 전 세계 친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매력이 되게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력이 이제 마지막 최종 8명이 모였을 때 어떤 느낌을 낼지 그거를 또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82명의 참가자분들인데 사실 8인에 들지 않더라도 사실 이 유니버스 티켓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분들한테 얼굴이 한 번 더 비춰지고 그러면 또 그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 노력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딱 네, 질문 제가 드리려고 꼭, 했습니다. 꼭 하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잊지 않고 하려고요. 일단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가 K-팝의 이제 외연의 확장에만 주목을 했었는데 그 확장이 있기까지 어떤 시스템이 내실 있게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지원부터 데뷔까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K-팝 걸그룹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저희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과 그렇기 때문에 K-팝의 본고장 서울과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꼭 잊지 않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오늘 참석 못한 유니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죠. 있지에 네. 저희가 그 예지 씨와 채령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렇죠. 일정상 참석 못하셨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치고 얼마나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또 응원했는지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센스 있게 멘트를 준비해 오셨군요. 우리 유하 PD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까 기억나는 참가자들 말씀하실 때 특히 해외 참가자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 하셨던 얘기 중에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매력, 힘든 매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K-팝을 통해서 이제 연습되고 만들어진 연습생들이 이제 좀 캐릭터들이 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 캐릭터가 없는 거죠. 저희는 조금 날것의 자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낯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들이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네. 사실 편집할 때도 그 모습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82명을 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선을 잡아끄는 각각의 매력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정말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또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안 씨부터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유니버스 티켓 많이 봐주시고 저희 유니콘도 어떻게 재밌게 진행할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효연 씨요. 네, 여기 11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 5분 첫 방송 하니까요. 기자님들 많은 기사와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정 씨. 저희 82명의 꿈을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 씨. 유니버스 티켓의 참가자들을 위해 저를 포기하겠습니다. 화이팅 꼭 봐주시고 네 저희 아이들 많이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도라 씨. 네. 유니버스 티켓 많이 봐주시고 또 티켓팅 많이 해주셔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티켓팅 되게 만들어주시고요. 네. 첫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PD님도 해주시죠. 네. 여러분의 소중한 작은 응원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티켓이 됩니다. 여러분 소녀들의 꿈을 티켓팅 해주세요. 귀여우십니다. 네, 우리 유아 PD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녀들의 첫 시작이니 꼭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유니버스 티켓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5분 유니버스 티켓 첫 방송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갈래? 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날아가 Flashlight 반짝이는 나를 찾아줘 One dream one goal one star 날 부르는 소리 결국 우린 하나가 될 테니까 나보다 빠른 my heartbeat I'll never stop 느껴져 모든 게 처음인 날 꽉 잡아줘 Everything is beautiful 널 보는 날 원하던 네 모든 걸 말해줘 같이 갈래? 부딪힌 순간 바로 이 순간 터져나온 셀 수 없는 빛 그 안에 너와 그 안에 내가 끝내 하나가 돼 같이 갈래?